는 마켓 웨더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다는 소식과 증권가의 하반기 코스피 상승 전망에 장초반 코스피가 2,600대를 회복, 양시장 모두 맑고 파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관세를 둘러싼 우려에 반도체주들에는 오늘 안개가 다소 끼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고요. 원자력 산업 발전 정책을 크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정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에 오늘 국내 원전주들 쾌청한 하늘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는 2028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PIE, 한빌레이저, 필옵티스 등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압박이 현실화되면서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잇따라 중국 조선소를 발주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대신 한국으로 발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메디콕스, 현대임스, HD현대중공업 등의 조선과 해운주들 온화함으로 가득하고요. 지난주부터 한국도 코로나19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 또 진단키트, 백신 관련주들까지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더불어 이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 통과에 따른 AMPC 조항도 우려 대비 일부 안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흐린 날씨가 걷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블랙핑크가 2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신곡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1년 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화장품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비건 뷰티 브랜드 기업 달바 글로벌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잖아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 역시나 상장일에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도 보실 텐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달 들어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키움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에서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지난 23일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총 1,4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실적 추정치의 변경은 없지만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7월 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에서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나는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이 신속히 시작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 라이엔도 소셜미디어 X에 좋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EU는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3일 EU와 협상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원래 시한인 7월 9일로 복귀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타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시타그는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손바닥 뒤집듯이요. 네. 관세에 대한 입장을 계속 오락가락 바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오늘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안 열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안 열리면 우리 시장 내부의 속성,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들만 갖고 시장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그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면 반도체주나 HBM이나 이런 쪽에 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주나 인공지능 AI나 이게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쉬어가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컴퓨텍스 2025 갔다 오신 이런 엔지니어분들이나 이런 기업인들이 대거 귀국을 하면서 이 대만이나 이 중국 또 홍콩, 태국 이런 지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관련 이런 감염병이랄까요? 이게 또 우리 한국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쪽에도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서 시장 내에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임입니다. 네, 오늘 유리, 기판, 조선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좋은 흐름 일단 전반적으로 띄고 있는 오늘의 시장 흐름입니다. 또 저희 시장 전략 또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하스닥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테마는요. AI 홈닥터입니다. 정치권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 좀 부각받은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이 CBDC 그리고 디지털 화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한은이 별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관심도 당부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여기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M&A입니다. 지난주에 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부각받은 바가 있거든요. 이번 주 시장에서도 기회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홈닥터입니다. 정치권의 이제 정책 과제, 대선 공약 안에 그렇죠. 이제 비대면 진료, AI 홈닥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네.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AI 홈닥터라는 이름은 이거 대선 공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면 합법화 이게 네. 이제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임시로 허용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병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그 의사분들은 동네에서 이 작은 감기나 이런 것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야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돈벌이가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면 대형 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런 손님을 뺏어갈까봐 이 동네 병의원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시민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7월 달이 되면 서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 이런 그 연로하신 분들이 병원을 직접 자주 찾고, 그러니까 만성병 질환으로 갖고 찾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직접 병원을 찾지 않고 화상 면접으로 이러한 약을 이제 처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중화권에서 이번에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다시 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에도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그 초여름부터 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코로나가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또 그러니까 잘 돼 있어야만 또 여기 진료가 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의료가 굉장히 좀, 지방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좀 뭐랄까 낙후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회사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비대면 진료, AI 기술과 융합된 이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급량을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통합 EMR, 그러니까 전자의료 차트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건 또 하나의 상품화인데 크레머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전용의 AI 음성 인식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비대면 진료가 하품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이 비트컴퓨터를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라는 회사는 의료정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병의원의 전자의료 차트 EMR을 가장 많이 보급한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러다 보니 유비케어는 이런 전국에 25,700개나 되는 병의원과 그 약국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유비케어 또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유비케어가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이 자회사인 미소닷컴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로 이런 이제 약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미소닷컴이 위고다라는 이 전문 약품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비케어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케어랩스라는 회사인데,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케어랩스는 지난 1분기 때인가요? 지난해 하반기인가 이 자기의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수백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케어랩스는 이 토탈 솔루션, 이 헬스케어 쪽의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병원 약국이나 병의원과 약국을 검색하는 그런 굿닥이라는 이런 쪽에 이제 병원을 한 6천 군데 정도 갖고 있고, 뷰티케어 쪽에는 뭐 커뮤니티 앱인데 바비톡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굿닥은 앞에 말씀드린 그 굿닥은 그 누적 다운로드가 1,100만 건입니다. 지금도 한 100만 건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병의원을 소개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케어랩스도 또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업체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약세를 나타냈던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될 경우에는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이런 종목들을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AI 홈닥터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이유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비대면 원격 진료의 합법화 추진 움직임, 여기에도 중화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케어랩스까지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의 이제 CBDC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납니다.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이미 실제로 중국 은행이 네. 이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촌에 들어온 데서 이 화폐를 전자화폐를 네. 사용해 봤고 이게 실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 온라인 이 공간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들어간 거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이 온라인 쪽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BDC라는 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 해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나타내는 정책인데 이건 한국은행이 보증은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죠. 비트코인은 민간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이제 보증해줘요. 한국은행 건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거하고 좀 차이 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쪽 사업이 실증화되고 실제로 이러한 쪽에서 돈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KCT, 지금 보시면 KC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그 디지털 화폐를 실제로 온라인에서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서 그러니까 돈을 찾고 사용하려면 ATM 머신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디지털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게 이 KCT죠. 그러다 보니 KCT는 여기에 관련된 실증 사업을 은행들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CT가 아마 한국은행이 실제로 이 CBDC를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대응해서 준비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에 여기 들어가는 금융 기기들, 금융 자동화 기기들을 KCT가 가장 먼저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단말기 및 특수 단말기들의 이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CT라는 회사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그다음에 토큰 증권 STO, 그다음에 가상자산 ETF 제도와 같은 이런 금융 시스템 상에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은행들도 이 KCT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그 인증기관, 공인인증서를 내놓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도 여러분들도 많이 좀 친숙해지실 겁니다. 연수에 지긋하신 분들도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잘 아실 정도니까요. 그때 사용된 개인인증, 이 공인인증서를 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사태로 최근에 들어서 이런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개인인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한국정보인증이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정보인증은 다우키움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기업이고 이런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모기업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엇보다도 요즘 들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은행권하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페어스퀘어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20.05%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한국정보인증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톤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갖고 은행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모바일 OTP나 또 패스 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증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아톤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한국정보인증이라에서는 은행 거래할 때,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이런 전자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다면 아톤은 스마트폰을 갖고 그러한 거래를 할 때 인증서를 만드는 게 아톤이죠. 그런데 이 아톤이라는 회사는 또한 이 보안 관련 기술 중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아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 정보보안 쪽 관련해서 은행 쪽에 투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톤만큼은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한국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실증 사업에 참여도 했던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이 CBDC가 실제로 사용이 될 때 아톤의 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톤의 보유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됐고 중앙은행과 함께 일할 정도로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CBDC 도입에 관해서요, 참 찬반도 많이 갈렸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CBDC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또 한국은행 중심으로 프로젝트 한강을 또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쟁점으로도 이 CB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또 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디지털 화폐 도입이 된다면 KCT, 한국정보인증, 아톤까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두 번째 디지털 화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M&A 주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미장에서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인데 저희 국내에서도 뭐 인수합병 관련주들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엊그저께 뉴스 나왔던 그 한진칼, 네. 이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네. 뭐 이 지분을 갖고는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인 조원태 회장 일가와 그 지분 가치가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적대적 M&A로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원태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최대 20%고 네. 그리고 이 우호 지분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0%, 그다음에 네. 이 미국 회사, 미국 항공사 그쪽이 갖고 있는 게 15%입니다. 델타항공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이러다 보니 한국산업은행이 언제까지나 이거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한진칼의 이 한국산업은행 지분을 시장에 나왔을 때는 곧바로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한진칼은 이 경영권이 언제든지 적재적 M&A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원태 회장 쪽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원태 회장은 우호 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호반건설하고 LS그룹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계열사인 뭐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은 이제 호반건설 쪽이고, 그다음에 LS전선 이쪽은 또 이 LS그룹의 주력사입니다. 근데 이 양쪽 두 회사가 이 특허권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호반건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 LS의 지분 3%를 매수하면서 자기가 이 장부 연락권이나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LS그룹이 굉장히 오늘과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경영권을 자회사들끼리 싸움인데 이거 모회사들끼리 이제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이 한진칼은 가만히 보다가 조원태 회장 일가는 LS하고 호반하고 사이가 나쁘니 저쪽을 내 우군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교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LS그룹이 한진칼의 이제 조원태 회장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 싸움이 좀 뭐랄까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호반건설은 한진칼을 적대적 M&A 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요 연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사들이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한국산업은행이 이 지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10%의 지분을 뭐 시장에다가 팔아서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지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거를 뭐 호반건설에 뭐 블록뒤로 팔겠다 하면 그러니까 이 경영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 취약한 오너가 20%밖에 없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M&A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날씨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종목인데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NC 인터내셔널이 매각이 된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네. 그게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나서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14%가 넘게 이제 폭락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폭락한 그 자리가 예전에 이 M&A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전 가격입니다. 즉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 뜻은 상업펀드 쪽에서 이 CNC 인터내셔널 인수를 할 때 다른 뭐 M&A 할 때와 뭐 좀 다르게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450억을 해주고 네. 1,400억은 구주로 그 배 회장 내 일가의 지분을 20%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 일가는 여전히 한 6%인가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CNC 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일반적인 M&A는 아니죠. 그렇다면 CNC 엔터가 이렇게 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미국 쪽에 이 OD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에 한국 화장품을 뭐 이렇게 한국 화장품식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이런 독립된 이런 화장품 회사들한테 ODM으로 납품을 해왔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수익을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CNC 인터가 그 점 때문에도 이제 수출이 많이 줄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길게 보면 상업펀드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빨리 늘려서 비싸게 파는 게 이 상업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CNC 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상 이 회사를 최단기간 더 좋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영 행위를 할 거고 단기간에 주가를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오너인 배 씨 일가도 이미 그러니까 지분을 24% 정도 갖고 26%인가요? 갖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오르는데 협조할 가능성이 커요. 이 말 뜻은 CNC 인터가 지금 소문이 뉴스가 돼서 폭락을 했지만 이 폭락을 한 게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크래프톤.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에 넵튠이라는 회사를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이 넵튠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파너를 받고 중국의 신작 게임을 런칭하는 이 님블러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갖고 있어요. 그 자회사가 많은데 그 자회사 하나하나가 스튜디오고 하나하나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쪽을 좀 구조조정을 하면 크래프톤은 넵튠을 진짜 좋은 회사를 잘 쌍가하게 잘 인수를 한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이 이 넵튠을 인수한 건 타이밍도 좋았다는 말도 있고 크래프톤 자체도 신작 게임 인조이가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넵튠이 갖고 있는 에드테크 기술은 인도 시장 지금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총싸움하는 그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며 돈을 벌고 있고 그게 크래프톤 전체 실적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더 오를 겁니다. 크래프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경영권 분쟁, 이제 지분 경쟁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인수합병 관련해서 뭐 한진칼도 호방그룹과의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저희 또 한번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CNC 인터내셔널 오늘 좀 10%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조정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크래프톤까지 긴 호흡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세 가지 테마 이슈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비치되어 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저희 주간 동안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지난주는 또 8가지 종목으로 40%대 성공률로 마무리했던 1313 챌린지입니다. 저희 또 18주차 챌린지가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편입되어 있는 2가지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성공률 보이고 있네요. 일단 토니몰이 여러 차례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다양한 지역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플러스 1.34%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송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이 해당 종목 여기에서의 수혜를 좀 톡톡히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해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 3%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2가지 종목 딱 편입되어 있고요. 오늘 또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313 챌린지 저희 18주차 누적 성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대의 18주차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공략 시점이 좋았기 때문에요. 4%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살짝의 조정이 두 종목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좀 파트너님의 진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두 종목으로 현재 한 4%라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2가지 종목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소개해 드린 다음에 현재 한 종목 가장 먼저 토니모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79%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전 거래일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공략하고 나서 추가 상승 랠리가 한 차례 더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폭을 좀 더 축소한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반등이 나왔던 시점에서 소개해드렸죠. 자,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이 8,500원 라인대에 제가 검정색 중요 지지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 라인대에서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장중에 하루 정도는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 이탈한 부분을 다음 날 빠르게 회복한다면 그만큼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견고하게 다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8,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지켜주면서 최근까지의 흐름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눌렸지만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까지. 자, 그러면 이번 조정에도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라인대인 8,500원을 지지받고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제일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삼각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중요 저항 라인대인 9,400원 라인대, 이 검정색 라인대를 제가 체크해 드렸고요. 2025년도 4월 9일부터 저점과 저점을 이어온 이 상승 추세 삼각 수렴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의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전 거래일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가는 3.77% 그리고 저가는 이 고가 대비해서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 선의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 9,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전 저점인 8,750원 라인대에도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해 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홀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토니모리와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요, 저희 단기 포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라서 저희가 매일매일 좀 추가적인 전략 수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도 장기 포트 점검해보는 날이라서인데요. 장기 포트도 세 자릿수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이거든요. 파트너님 또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기 포트 있는 종목들 5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점검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가장 먼저 일진전기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2025년도 5월 20일이죠. 2025년도 4월 달부터의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을 때에도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무려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등대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대 캔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추세 강화 돌파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5년도 5월 20일 날 11%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눌려도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하나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시스템도 2025년도 5월 12일 날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 신고가를 한번 경신한 이후에 조정을 크게 안 받았어요. 눌려야 했을 때 제한적인 조정폭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장중에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전 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 보시면 단기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단기 과열 구간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추세가 중심선 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눌림 이후의 반등 충분히 이번 파동에서 고가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돌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 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 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4월 이후부터의 고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최고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좀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정폭을 최근에 2025년도 4월이죠. 4월 11일 날 7% 상승 그리고 4월 15일 날 9% 상승 3거래일 만에 28,000원에서 약 34,000원대까지 단숨에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추세 전환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50선 위에서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다시 한번 K선과 D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 50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굉장히 강세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이번 파동에서 충분히 고가 36,200원 라인 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BHI 보도록 할 텐데요. BHI의 경우에도 2025년도 5월 16일 날 장중 24.53%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신고가를 얼마 전에 경신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1%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아직은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줘야 될 때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이제 11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충분히 고가 돌파 시도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BHI의 경우에도 현재 주도 업종인 원전주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에 대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HD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3월 31일 날 공략한 기준으로 82%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더
그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고점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상승 퍼센트는 6.62%, 현재는 4에서 5% 등락 중인데 이 4에서 5% 등락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가 오랜 기간 2025년 4월 이후로부터 대폭 확장이 됐죠. 이 확장된 이후에 2025년도 5월 21일부터 폭을 상단폭과 하단폭을 수렴을 했습니다. 축소를 했어요. 그렇게 수렴하는 과정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에 확장되면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의 상승 랠리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성공률 하단에 좀 보셨죠. 이렇게 단기 종목부터 장기 종목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이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좀 꾸려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고요. 파트너님 실제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많이 개선됐다,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좀 투자하는 게 쉬워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전문가님의 뭐 투자 기법이라든지 시장 전략들 또 무료 교육방 안에서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하는 이 종목들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1313 챌린지를 통해서도 한 번씩 언급해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정돈된 자료들 함께 만나보기를 원하신다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참고해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등대 기법들, 뭐 고가 돌파 패턴, 뭐 수렴 돌파 패턴, 거기다가 추세 전환 돌파 패턴, 추세 강화 돌파 패턴까지 이 돌파하는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꿀팁들 가득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요. 바로 테크윙과 하나오션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테크윙의 경우에는 이 종목 오랜만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4에서 5%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상승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자립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크닉의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차세대 검사 장비 납품을 본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또 수요가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이것 또한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경쟁에 따라서 양쪽에 대한 모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1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오랜만에 정말 모처럼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2025년도 4월이죠.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승세를 깼어요. 언제 깼냐면 2025년도 5월 20일 날 이탈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탈을 시켰을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이탈했을 때에는 추세를 다시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테크닉의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은 채 조정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지지라인대를 체크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요 지지라인대가 몇 가지 얽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주요 지지라인대가 32,2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가 과거에 2025년도 4월 10일이죠. 저항 라인대. 그리고 2025년도 4월 20일 날에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대를 2025년도 4월 23일 날 14%라는 상승 흐름으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 중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32,2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시점 제가 체크를 해본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99%까지 하락을 했지만 자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32,450원을 바닥권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바닥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 그 이후로부터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테크닉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무려 5%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600원 기준 잡고 내일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께 여러 번 함께 공략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11월 22일 날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생방송에 공략을 하고요. 같은 날 그 당시에 마가무 투자 코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프터 마켓으로 바뀌었죠. 이 마가무 투자 코칭에도 한 번 더 공략을 하면서 같은 날 2번이나 공략한 만큼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0%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2025년도 좀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반등이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전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향후 30년간 해군력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년에 연평균 약 300억 달러 하나로 42조 원을 투입을 하면서 이 해군력을 대폭 증가한다라고 밝혔죠.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딱 미국에 진출한 MRO 사업권 수주를 따낸 기업이 딱 두 기업이 있습니다. H현대 중공업과 바로 이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 LNG,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에는 이 LNG 선까지 추가로 수주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025년도 4월 달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폭 오늘 4% 장중 4%라는 상승 흐름으로 단기 조정을 전환시켜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번에 반등이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4,900원, 손절가는 72,9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조선 안에서 한 종목씩 픽해 주셨습니다. 테크인과 하나오션 또 1323 챌린지의 18주차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챌린지 또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